5장 3절에서 동적 메모리 사용하기라는 제목으로 앞에서 배웠던 동적 메모리 할당의 표준 함수들을 활용하는 형태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포인트와 동적 메모리 할당의 종합 표현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뭘 할 거냐 하면 메인 함수에서 보면 문자열을 하나 read string이라는 read str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이 내부에서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자열을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포인트만 반환하게끔 이렇게 해서 변수를 만들지 않고 우리가 캐릭터의 포인트와 인트형의 포인트만 만들고서 그 메모리 동적 할당까지 해서 반환해주는 이런 형태의 함수로 만들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내부에서는 공간을 메모리 할당을 하고 문자열을 입력을 받고 그 다음 그 메모리의 주소값을 반환을 해줘서 str의 ptr이 가리키게끔 준비를 해줄 거예요. 다음에 정수를 저장하는 int ptr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메인 함수에는 여기 str의 포인트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밑에는 int형의 포인트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read str을 호출을 하면 read str에서 어떻게 메모리 동적 할당을 하는데 최대 21개 21바이트 크기를 갖는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널 문자를 고려해서 최대 20자까지 받을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 변수 pstr이 가리키게끔. 그럼 여기에서 먼저 pstr이 준비가 되고 메모리 공간이 준비가 되면서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그리고 널이면 널을 리턴할 거고 널이 아니니까 와서 스캔F로 해서 입력을 받게끔 이렇게 여기에다가 우리가 헬로라고 문자열을 입력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 pstr을 리턴을 해주니까 여기에 대한 주소값을 반환해 주니까 이 포인트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메모리 공간 얘를 가리키겠죠.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read int 하면은 동일하게 여기도 pint가 준비가 되고 size of int만큼의 공간을 잡고서 얘가 여기를 가리키게끔 그러면 자 정수 입력해서 pint에 입력을 받으니까 우리가 10을 입력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서 return pint 여기에 주소값 int형의 포인트를 리턴한다고 했으니까 주소값을 리턴하니까 메인 함수에 있는 이 int ptr은 누구를 가리켜요? 여기를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형태로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만들지만 얘는 힘 영역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함수가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입력받은 문자열을 널이 아니면 출력을 하게끔 널이 아니면 출력을 하게끔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은 프리 시키고 SPTR을 널로 초기화를 해주고 이와 같이 마무리까지 마치는 걸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이거는 문자열을 입력받고 인트 정수를 입력받는 걸 한번 메모리 동적 할당을 통해서 살펴본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는 메모리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구조체 변수처럼 동작하게끔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이번에 여기에 이와 같이 sinfo라는 정수값 KOR, ENG, math, total까지 그리고 W형의 AVG까지 갖는 sinfo라는 구조체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그냥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고 그 밑에는 SPTR1에서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를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포인트일 때와 일반 변수일 때 구조체 멤버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제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모리 알로케이션의 size of sinfo만큼 해서 SPTR1이 포인터가 누구를 가리킨다?
여기 구조체 정보를 가리키게끔 준비를 해놨고요. SPTR2도 포인트도 동일한 구조체를 하나 가리키고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S1은 그 자체가 구조체인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게. 이게 포인트일 때와 그냥 변수일 때 구조체 사용법을 조금 연습도 해보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순서로 입력해라 라고 해서 세 개의 정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s1.kor의 주소값, s1.eng의 주소값, s1의 method의 주소값 이렇게 해서 직접 여기에 위치들을 이용을 해서 입력을 받게끔 만들고 토탈과 에버리지를 계산하게끔 해놨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 두 번째 또 국어, 영어, 수학 순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SPTR1을 이용을 할 건데 이렇게 자, SPTR1이 가리키는 곳 먼저 여기에 별에서 참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kor 여기 안에 있는 KOR에 대한 주소값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또 SPTR1에 가리키는 곳 이곳에 ENG의 주소값을 해서 정수를 3개를 받게끔 그러면 각각을 이렇게 접근해서 토탈과 에버리지를 구하게끔 이렇게 써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쓰니까 적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SPTR2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이걸 우리 대시와 크다 기호 이 두 개를 합한 거잖아요. 합한 건데 이걸 영어로 point 2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point 2라고도 표기하고 대시 꺽쇠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해서 표현을 하면 이게 바로 이거와 같죠. SPTR2에 가리키는 곳에 누구 이곳에 KOR 이런 이 형상을 그대로 따라서 쓴 게 되겠죠. 이렇게 주소값을 이용해서 세 개의 값을 입력을 받게끔 그래서 토탈과 에버리지를 참조하게끔 위에서 이렇게 적는 것보다 훨씬 더 심플한 형태로 쓸 수 있죠. 그래서 구조체의 포인트일 때 이와처럼 포인트 투 기호를 사용을 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걸 보여주려고 여러분께 이 예제를 작성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S1의 평균, 그 다음에 SDR1의 평균, SDR2의 평균까지 출력을 하고 SPTR1과 2를 프리하게끔 완성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구조체를 동적 할당 받아서 사용하는 형태로도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봤고, 그러면 이걸 이제 여러분이 미니 퀴즈를 이용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 하면 바로 앞에 있던 구조체 변수를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여러 명의 학생을 받을 수 있게 먼저 학생 수를 입력을 받으면 그 해당하는 학생 수들의 만큼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볼 건데 메인 함수에서 준비해 놓은 이와 같은 형태로 완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메모리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꽂으면 여기서 핵심은 구조체 배열을 사용하는 건데 구조체 배열처럼 메모리 동적 할당을 통해서 완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메모리 이 부분까지 완성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5장에서는 흰 메모리 영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메모리 동적 할당하는 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을 거예요. 이걸 이제 메모리 동적 할당을 통해서 변수, 배열, 구조체 변수, 구조체 배열 등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그래서 기존에 우리
앞에서 메모리 동적 할당을 안 하고 그냥 썼을 때는 얘들은 자동 관리되는 스택 영역에 만들어져서 사용이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메모리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스택이 아닌 힙 영역에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통해서 구조체 배열, 구조체 변수, 구조체 배열 등을 간단한 예제들로 한번 살펴보았고, 이제 이후에 우린 또 문자열, 그 다음에 구조체에 대해서 더 깊이 연결해서 포인트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